국내 모 드라마가 아랍 왕자 캐릭터를 등장시켰다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캐릭터 등장시킨 게 뭐가 문제냐? 누가 봐도 아랍 사람이 아닌 배우를 캐스팅했으니까 문제죠. 게다가 등장하는 장소도 클럽이었습니다. 무슬림은 술을 먹지 않죠. 인도 출신 배우가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가 됐든 미국이 됐든 적어도 배우를 섭외할 때는 아랍 인종, 그러니까 이 샘족과 비슷하게라도 생긴 사람을 찾았어야 맞겠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해외에서 한국 대통령 역할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동남아, 그러니까 말레이계 배우를 고르고, 아니 외국에서 볼 땐 말레이계나 몽골계나 비슷한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화가 날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을 아랍 국가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요즘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숱하게 저지르죠. 이란이란 이름 자체가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인데 샘족 계열 아랍과는 인종이 다르죠. 과거 페르시아가 또 아랍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란을 아랍으로 부르는 게 얼마나 모욕적일지 상상할 수 있고, 이렇게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런 종류의 실수들도 함께 사라지길 바라면서 7월 12일 수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 퀸의 Somebody to Love 듣고 왔습니다. 지현지님이 정말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이은주님, 세계화되어가는 만큼 좀 디테일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천지혜님은 웅디 오늘도 퇴근하면서 출첵해요. 습도가 엄청나네요. 말씀 주셨는데 습도가 그렇죠. 습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이제 한동안 이럴 거라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습도 생각 안 하시고 계속 에어컨만 그냥 이 온도 낮게 설정하시면은 냉방병 걸려요. 이 습도 자체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여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영희님, 은정님, 이하나님, 강영민님, 박광영님, 김소영님, 3202 7148 5105 쓰시는 분, 이해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서울의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 그죠. 극하게 좋아한다는 뜻인가? 극한호우. 반성하세요. 빨리 손 드세요. 반성하세요. 미안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었습니다. 예,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 네, 근데 이 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극한호우 기준은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는 90mm를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렸을 때 이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와서 1시간 안에 강수량이 72mm를 넘는 경우에도 이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어제 발송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가 진짜 많이 왔다는 얘기죠. 어제 밤에 그래서 좀 약간 조마조마했어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들이 있었고 또 맞아요. 특히 심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올해 혹시 밤에 이렇게 집중호우 내리면은 또 어떡하지? 무섭다. 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예.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밤에는 괜찮았어요. 네, 하지만 비가 또 계속 올 예정이니까요. 점검을 잘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청취율 조사 기간 02
02에 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라고 합니다. 자, 12시엔 허지웅 쇼라고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애지중지 퀴즈 오늘 또 당첨자 10분 오늘도 역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가지 물가 어림도 없지입니다. 이 명동의 길거리 음식의 바가지 요금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또 이외에도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런 소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바가지 요금 네. 몇 번 말씀 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뭐 이 상황은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축제 현장에서의 바가지 요금. 맞아요. 음. 그때는 지역 축제 소식이었고 예. 오늘은 명동 길거리에 왜 우리 사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 굉장히 많잖아요. 예. 바가지 요금이 난리가 또 그런 난리가 없다고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명동에 지금 이제 아직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아, 다시 많아졌나요? 원래 한동안 없었는데 예. 근데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좀 명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그건 다행이네. 네. 어.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표적인 명동이 또 관광지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그걸 많이 가는데, 네, 이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붕어빵 4개에 5,000원, 뭐요? 군만두 3개에 5,000원, 회오리 감자 하나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받았고 군만두 3개 5,000원이요? 네. 오징어 구이 12,000원. 혹시 그 희애 씨 얼굴만한 만두인가요? 우리 먹는 요만한 만두.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만두? 그렇습니다. 그거 3개에 5,000원? 맞아요. 오징어 구이도 하나에 12,000원 막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오징어 구이 12,000원? 장난 아니죠.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카드는 다 거부하고 무조건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유도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더 큰 문제가 됐던 건 아예 가격을 써놓지를 않은 거예요. 시가예요? 마치 부르는 게 값인 거죠. 특히나 이게 논란이 됐던 포인트 하나 더는 외국인들한테는 돈을 더 받는. 방금 말씀 주신 거보다요? 그렇죠. 그럼 오징어 다리 뭐 아까 얼마? 12,000원?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22,000원? 이런 그런 식으로 받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뭐 한국은 오징어가 비싼 거 보구나 이러면서 한국은 오징어. 그러면서 이제 어쩐지 오징어 게임 나오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옆에 설명해. 오징어 게임이 나라서 오징어가 원래 비싸. 이러면서 스키드 막. 게임의 컨트리라서 많은 척하면서 돈을 내는 거지. 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논란이 되니까 일단은 노점 상인들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씩 가격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이 나서서 이 바가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아예 써붙이도록 한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무질서 그리고 위생관리, 불법 적치 등등도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고 공고화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이제 그 극장을 향해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종류의 이제 그 조언과 비판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특히 특정 어떤 상권이나 특정 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걸 한 방에 회복하려고 하시면은 이걸 한 안 방에 돼요. 회복하려고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근데 왜 이걸 모르시지?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예. 힘들었던 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상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이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회복을 하셔야 할 텐데 보상은 좀 말이 이상하고 근데 그걸 한 방에? 그냥 추측하건데 또 언제 관광객들이 없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우리가 뭐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축제 얘기도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예. 네, 이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축제 통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사진까지 미리 올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축제 가면 이 정도 음식을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구나. 확인을 하고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현장 모니터링도 굉장히 크게 강화를 해서 만약에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는 축제가 걸렸다.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지원도 없앨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감시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 네. 포함해서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라고 네. 합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길고양이 만졌다가 이런 봉변이입니다.
우리 웅디가 좋아하는 고양이. 뭐 너무 귀여워서 쓰러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아니고? 질병에 관련된 건데요. 질병이요? 네, 이게 무슨 제주 질병? 이게 고양이를 만졌어요 길에서. 근데 만지고 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아이고. SFTS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SFT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드기에 물리는 걸 통해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근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뭐요? 잠깐 보건소 가서 주사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대요. 치료제가 없다고요? 없대요. 근데 이게 심하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이제 케어를 받아가지고 나을 수 있지만 예. 정말 심할 때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잠깐 심각한 내용이네. 근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발견된 그 사례,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정말 천만다행인 그나마 다행이네.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른 외부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나흘 전에 만졌던 길 고양이가 원인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만 해도 이제 올해는 첫 번째 그리고 도 내에서는 5번째 FFTS 환자가 발생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오호. 근데 이게 진드기에 물리는 게 가장 큰 원인,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판이나 숲을 이제 대상으로 우리가 장소에 외출을 한다면 긴 옷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출하시고 나서는 샤워하고 어허. 입었던 옷 말고 반드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오늘 또 뉴스 말씀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팁이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기 길고양이가 통제 불능 상황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완전 포화 슈퍼 정말 포화 많아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밥 주고 싶어. 안 돼. 데려가세요. 밥 주는 것까진 가능한데. 아니야. 함부로 만지지. 아니야. 밥 주고 밥 싶으면 주는 것도 안 된다. 밥 주고 싶으면 데려가세요. 좋습니다. 집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 잠시만요. 예? 일을 끝내면 안 돼요. 왜? 네, 최근에 말라리아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이거구나. 네, 여러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됐으니까요. 네, 인천 계양구, 연수구 그리고 우리가 김포, 파주, 고양시 등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경보가 내려졌으니까 오케이. 모기 기피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최근에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 이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질병을 옮기는 모기의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뭘까요? 1번 일본뇌염, 2번 말라리아, 3번 댕기열. 전화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말라리아였어요. 배정환님, 박혜림님, 3499-6311, 5501, 9676, 2739, 2219, 7797, 2754 쓰시는 분들 이렇게 10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서진희 님이 웅디 오늘 남편이 눈썹 문신하러 가는데 남편이 많이 아플까 봐 걱정을 하네요. 조금 따끔할 정도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웅디가 안 아프다고 말 좀 해주세요. 눈썹 문신은 안 해봤는데. 다른 문신은 제가 문신을 군대 갔다 와서 바로 했으니까 20년 좀 넘었는데 죽을 만큼 아팠어요. 남편분 듣고 계시나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정말. 다시는 못해요. 눈썹은 뭐 모르겠네. 자, 이문경님이 제습기하고 에어컨 같이 켜니까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습도가 훨씬 줄고 뽀송하더라고요. 말씀해주셨는데 맞아요. 예,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습도 때문에 덥다고 착각하는 거고 제습기 같이 틀면은 에어컨은 뭐 낮게 하셔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라기선님, 김진희님, 이가람님, 정지은님, 유미애님, 박수정님, 허윤선님, 8150? 6440 쓰시는 분? 이렇게 또 우리 새싹분들 보이시는데, 네, 매일매일 또 오셔가지고 얼른 나무 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최근 새로운 앨범 발표하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수식어가 필요가 없죠. 김현철 씨와 함께 할게요. 이미 많은 분들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김현철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현철 씨가 이번에 발표하신 곡입니다. 투둑투둑이란 곡인데요.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비를 소재로 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앨범 자체가 1989년 김현철 씨 데뷔 앨범에도 비와 관련된 곡이 있었는데, 자, 오늘 아마도 그래서 이 비와 조금 비를 연상할 수 있는 곡들 좀 많이 소개가 될 것 같고. 자, 김현철 씨 지금 이 자리에 벌써 와 계시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오늘 한국 시티팝의 거장 시티팝 아빠 줄이면 시아빠 네네. 싱어송라이터 네. 또 프로듀서 김현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그 중요한 수식어를 말씀 안 드렸네. 네. 이 DJ 조상님. 네. 웅디, 현디 이렇게 현디님. 됩니다. 제가 95년도에 한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네. 95년도에는 디스크 쇼를 예.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국가대표 DJ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탁 남아 있어요. 국가대표 DJ라고 주장을 했죠. 너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따가 생방하시는 거죠? 생방해야 돼요. 이제 한 28년. 아니요, 라디오 DJ 한지는 이제 18년 됐죠. 18년인가요? 네네. 제가 M 본부, K 본부 다 합치면 18년쯤 됐고요. S 본부만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 총 했던 연수를 합산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18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하고 이제 거기 가고거리는데 보통 네. 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연부터 지금까지를 합산하는데 역시 이제 연차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DJ라는 직업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DJ를 하시지만 이 예능이다, 다큐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 라디오 DJ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는 어차피 자기의 속살을 다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그 DJ 하시는 분들 모든 어떤 방송이든 다 존경하고 있어요. 네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지윤님이 현철 오빠 나오신다고 해서 점심 후다닥 먹고 왔어요. 조주리님은 똑똑 시티팝 시조새 김현철님 나오신다는 소식에 처음 왔어요. 투둑투둑이 어울리는 요즘인데 팬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우리 스타 낮에 나오시니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기 어렵지 않나요? 팬들 이름을 많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도 하고요. 가끔 얼굴 보면 다들 이제 낯이 익은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천희자님이 김현철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다. 많이 웃게 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리고 김현철 씨 하면 잔잔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데 혹시 고음으로 말할 때도 있을까요? 이건 궁금하다. 자, 먼저 이제 웃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실수를 할 때 웃습니다. 실수를 할 때.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수를 하면 이제 웃음으로 때우는. 그리고 고음으로 말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고음을 사람이 쓰려면은 얼마나 큰 에너지가 맞아요. 발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죠.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아니요. 목을 아끼 목이 깎일까봐. 제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 귀차니즘이 되게 심해요. 예. 전에 뭐든지 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전에 왜 제가 그 말이 기억나는데 저기 배철수 선생님께서 네. 옛날 천재, 옛날엔 천재, 네. 지금은 동네 아저씨 김현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혹시 네. 구천재였을 때 예. 보통 천재가 약간 귀찮음을 많이 타지 않나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귀차니즘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남이랑 악유를 이제 그 분쟁을 안 일으키려고 예. 하죠. 그러니까 제가 평화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귀찮아서. 논쟁 자체가 귀찮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노하우. 자, 우리 투둑투둑이라는 앨범 발표하셨고 네. 이 인트로에 천둥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이펙트도 다 고르셨을 네네. 것이고. 천둥 소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어울릴 법한 걸로 골랐어요. 예. 이 곡 전체에 어울릴 네네네. 법한. 예. 예, 앨범 컨셉은 왜 이걸로?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 콘서트 할 때 이제 비 노래가 이제 과거에 있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노래 중에 비 노래가 꽤 되네. 아.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곡이 투둑투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이제 4곡짜리 이제 EP로 아, 예. 냈죠. 예. 근데 이제 EP로 내려니까 또 눈 노래가 밟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눈 노래가 또 뭐 찾아보니까 몇 곡 돼요. 그래서 예. 이번에 12-1집 그다음에 눈 노래가 나오면 12-2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리는 건 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먼지만 안 했네 먼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신기한 게 앨범도 애초에 이제 비에 관련된 곡들이고 네. 컨셉도 그렇고 그런 또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도 만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조금 이제 위험할 정도로 많이 오니까 요즘에 네네. 오늘 비 안 옵니다. 서울은 예, 그래도 전국에는 어딘가는 지금 남쪽은 와요. 예, 예. 떨어진 데가 있을 텐데 비가 오더라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최은섭님께서 김현철님 반갑습니다. 신곡 투둑투둑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김현철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다른 가수의 비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몇 곡이 있는데요. 어떤 날이란 그룹의 1집에 있었던 비 오는 날이면이란 노래랑 예. 그다음에 예전에 때 아닌 비라고 있었어요. 때 아닌 비. 아주 옛날 노래인데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그냥 듣자마자 이 청자로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작곡가로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곡가로서도 좋아하고 그 특히 제 노래 비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을 보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가사랑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의 개념을 제가 배웠다고 봐야죠. 김현철 씨 같은 분에게도 그러니까 스승님들이 계시는군요. 그럼요. 예. 스승님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좀 잠깐 듣고 오죠. 투둑투둑. 네. 김현철의 투둑투둑 이 곡을 지금 바로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네. 이 분위기가 착 가라 이 젖게 되는데 이 네. 곡의 분위기에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 심장 박동 네네. 소리죠. 네. 그게 이제 의도가 있을까요? 그 학생 때 얘기를 쓴 건데요. 내가 이제 비를 피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레코드 가게. 이제 레코드 가게가 왜냐하면 거의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은 비가 오면 거의 들어갈 때가 거의 처마 밑이 레코드 가게가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눈여겨보던 여자가 여학생이 와서 옆에 쓰게 되는데 그 이제 핑계는 이거죠. 처마가 얼마나 좁았으면 너랑 나랑 어깨가 닿았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그 가게에서 나오던 노래 같은 건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예. 오로지 그날 그 가슴 뛰던 생각만 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박동 소리가 네네. 너무 기억이 디테일해서 소름 돋아요. 아, 제 기억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의 그렇지. 다들 갖고 있는 공통된 기억일 수도 있죠. 너무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공간 보통 어떤 공간을 떠올리고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네. 그때 들었던 소리나 네. 거기 냄새나 냄새. 이런 게 네. 떠오르는데 네. 거기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은 그게 그 순간은 하나도 안 들리고 기억도 안 나는. 기억도 없죠. 눈앞이 깜깜해지죠. 네. 중간에 이 김은경님이 여쭤보시기도 했는데 네. 피처링하신 분이 네. 계세요? 애슐리 팍이라는 분인데 어떤 분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제 조카입니다. 지금 학생이고요, 대학생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다음 소녀라는 거를 나타내기에 아주 좋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노래를 그냥 이렇게 기교가 없이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소녀라는 이제 거기 맞췄죠. 예. 이 보통 많이 부르다 보면은 속칭 쪼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음악을 하는 안 하나요? 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뭐 앞으로도 안 할 걸요. 예. 진짜? 안 하시기에 너무 이 목소리가 좋으신데. 알겠습니다. 중간에 또 젊은 줄도 모르던 나의 지난 젊은 날 네. 이란 가사 나오는데 이거는 네.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을 지나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옛날을 생각하면 그게 젊은 날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쇼펜하우어가 뭐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상은 씨도 젊은 날엔 젊은 줄 모르고 이런 얘기도 했듯이 저도 그 젊은 날을 지나오니까 그게 내 젊은 날이었구나. 너무 이제 아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뭐 젊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쇼펜하우어는 그냥 이제 성격이 개차반이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성격이 미친 사람이라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막 몸이 쑤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어딘가 이렇게 누구 찌르는 느낌이 든다는 걸까? 이게 그냥 어감만 대충 느끼고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 이제 배철수 선배가 예. 옛날에 이제 10년 전쯤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야 연철아 비슷하다. 피곤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한 게 뭔지 아셨죠 이제? 알아요. 예. 그렇군요. 이게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전효진님이 현대 지금도 젊어요. 세상 아이돌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까 어디 가시지? 냉동 미모의 비결을. 아니요. 냉동이 뭐라뇨? 지금 뭐 신뱅이. 신뱅이님 늙지 않으신다. 예. 아니에요. 저는 늙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늙은 김현철이 마음에 들어요. 딱 한 가지만 이유를 대주세요. 나이에 맞게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서지도 않게 그렇게 가는 제 자신이 좋습니다. 예. 그게 경험의 축적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예. 뭔가 너무 좋네요. 저는 염색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염색 안 해요. 오. 머리는 좀 기르려고 지금 모자 쓰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이런 말보다는 그냥 나이값 해야지라는 말을 더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김현철 씨 함께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나오는 거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오. 저희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는 가수 조지 씨가
김현철 씨 1집에 담겨 있는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화제가 된 네. 적이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조지 씨 덕분에 음악을 할 힘을 얻었다고 할 정도로 네, 이렇게 크게 얻었죠. 네. 극찬을 해주셨는데 이 곡의 제목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춘천 가는 기차, 2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3번 오랜만에. 이게 좀 어린 후배 가수에게 덕담의 의미도 좀 섞여 있었던 거죠. 네, 그 조지 씨가 리메이크한 버전을 보고 내 노래가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센스 이렇게 그 다시 주목을 받는구나. 에라퀸이요. 네, 오랜만에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역시 DJ 구력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힌트는 처음 보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또 방금 말씀드렸죠, 조지가 피처링한 이 드라이브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석 코너, 오늘 새 앨범으로 돌아오신 가수 김현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미선님이 오늘 날씨 흐려서 좀 기운이 없었는데 김현철 오빠 나오시니까 기운이 납니다. 다행이네요. 언제 힘들었나 싶어요. 인간 비타민이세요 하셨고, 석연희님은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서울에 놀러 오신 시아버님이 밤에 마실 나가셨다가 현철님을 만났는데 너무 친근하고 반가웠다 하셨어요. 그 시아버님께서 분당에 오셨나 봐요. 예. 주말에는 보통 분당에서 나가질 않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글쎄요, 모르겠는데. 사칭한 거 아니에요? 예. 7777 쓰시는 분이 예전에 현지 방송 또 허지웅 쇼가 같은 시간대 방송되던 때가 있었는데, 네, 11시 그때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느 날 웅디가 춘천 가는 기차를 선곡했었어요. 그때 제가 현지 방송에 허지웅 쇼에서 춘천 가는 기차 나온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네. 현지가 고맙다고 하시고 저에게는 자기 방송으로 오라고 하신 일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네. 김아연님께서 네. 요즘 라디오 게스트로 자주 나오시는데 DJ일 때랑 게스트일 때랑 뭐가 다른지 여쭤보시네요. 게스트일 때가 제일 떨리죠. 예. 그 사실 자기 방송을 구가하는 DJ들은 뭐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딴짓을 해도 별로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러죠? 컴프로치, 그러니까 이해가들이라는 이게 회복이 되는데 예. 다른 게스트로 와서 이렇게 말을 헛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되면 그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대단히 민폐를 끼치는 거라서 여기서는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하십시오. 네. 예. 김은경님이 네. 예전 노총각 4인방 때 네. 이게 언제야? 윤종신, 이현우, 윤상, 김현철 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분 활동하실 때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았나요? 제 생각에는 이현우 씨랑 윤상 씨가 거의 1, 2위를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종신이랑 저는 3, 4일을 다퉜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일단은 종신이랑 저보다 키가 크고 어? 윤상 씨나 이현우 씨가 그다음에 잘생겼잖아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본인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현우 형, 야 상아 좀 들어. 387 쓰시는 분은 나 이거 모르는데? 음. 어제 초복이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빠의 삼계탕 프로포즈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실제. 네. 기억난다. 예, 그건 말씀 이제 좀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프로포즈 하려고 딱 준비를 했다가 예. 그 교통사고 때문에 접촉사고 때문에 못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저기 그때는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딱 불이 켜져 있는 게 삼계탕 집이었어요. 그래서 삼계탕 이제 쉽게 말하면 삼계탕 뒤에 예. 뒤로 그 반지를 쫙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 삼계탕 먹다가 이렇게 딱 발견하고 이게 자 그런데 현실은 완전 다른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예. 혹시 삼키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포즈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교통사고 나왔고 프로포즈도 못 하고 삼계탕 집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삼계탕을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구나. 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가려고 오빠 나 먼저 갈게 그러고 가는데 한 손으로는 저희 아내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걸 닭고기를 찔러는 거를 빼야 되잖아. 그때 그 삼계탕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그 소리 들어가니까 기름이 와. 근데 어떻게 용케 그걸 또 바로 빼셨네요. 이게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뺐어요. 그리고 밥알이랑 이제 이게 묻어 있는 거는 그냥 이제 해줬더니 울더라고요. 네. 정말 내일도 아닌데 네네. 가슴이 아프네요. 아휴.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거는 이제 요즘 같이 이제 복날 예. 그걸 이렇게 보신 반지라고. 보신 반지.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억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십시오. 예. 연인가요? 실수는 저는 방송도 그렇고 사람 사는데 그 필수 불가결 아닙니까? 그럼요. 실수를 하고 실수를 사과하고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해야지 하는 그 과정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누구나 하기 마련이고 또 내가 그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남이 실수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말자 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관용을 하게 네. 되면 그 세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우리 사랑하는데 무슨 실수야. 그걸 실수라고 부르지 마. 이건 그냥 사랑의 에피소드야. 네. 막 이래버리면은 그냥 확.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위 요즘 이제 또 그 시티팝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이제 그 호출되고 있는 일련의 어떤 그 곡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곡들이 최근에 뉴트로란 이름으로 또 굉장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동료들 후배들이 이런 장르들을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티팝이라고 그러는 데는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장르를 말하는 순간 저는 그 장르 안에 딱 갇히게 되니까 저는 발라드 락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매개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너무 시티팝으로만 봐주시면 제가 제 자신이 거의 매몰되죠. 그리고 실제 한 번도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막 오랜만에 김현철님이 시티팝이 아닌 음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말하면서 소개를 막 하는 거야. 이번엔 시티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아무튼 그리고 본인 입으로 시티팝이라고 하신 적도 없다는 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아까 돌발 퀴즈 보기 중에 크리스마스엔 축복을이란 곡이 있었는데 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아, 예. 감사합니다. 이 곡을 김현철 씨가 만든 곡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꽤 많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유치원생 자녀를 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오? 거의 모르지 않을까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 유치원생이 이제 유치원에서 불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불을 노래라 그러면서 악보를 갖고 온 거를 제가 봤어요. 예. 봤는데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외국곡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외국곡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러니까 이음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그 한 80년 된 네. 미국의 오. 굉장히 유명한 전통이 있는 네. 그런 곡으로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딱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구나. 사회적인 현상. 자, 우리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에서 아까는 이제 첫 번째 우리 투둑투둑 들었으니까 네. 다른 곡들도 한번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자, 이번 트랙은 어떤 곡이죠? 들어볼까요?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네. 근데 이 곡은 원래 있던 곡인데. 네, 제가 98년도에 발표한 6집에 있었던 노래죠. 원래 이 곡과 이제 다음 곡을 콘서트에 부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 두 노래 갖고 이제 시작된 앨범이에요. 예. 요거 내가 어쩌다 일이 됐나. 그깟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이 가사 이게 어떤 맥락일까요? 그게 이제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한 거를 알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는 남자의 상이 있잖아요. 저랑은 상관없지만 이 남자 굳세여야 되고 약간 마초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고 살면서 한 번 울어본 적 없는 사랑 괜찮아 여자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예. 괜찮아가 혹시 저기 오케이였나요? 컴온? 아니요. 여자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실패돼도 괜찮아. 그리고 여자랑 안 되더라도 괜찮아. 나는 남자니까 이런 그 내가 그리는 남자 상인데 자기가 그렇지 못한 거를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이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맥락이군요. 되게 찌질맨네. 하남자 요즘 말로 하남자래요. 하남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듣다가 다음 곡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 앨범 투둑투둑에 담겨져 있는 3번 트랙입니다. 비가 와. 이건 워낙에 명곡인데 이 곡 비하인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있고 자기가 그리는 나의 상이 있잖아요. 예. 누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되고 싶은. 예. 그러니까 아까도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와 같이. 예.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사랑에 대한 기억 추억이 너무 쓰려서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되면 그 사랑이 생각나고 늘 그러니까 이 남자는 차라리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남자도 어쩌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밖을 딱 봤는데 비가 갑자기 이제 쫙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저렇게 철없이 내리는 비는 그러니까 다음에 우울하는 노래에서도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주책도 없이 내리는 비.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철없이 내린다. 저렇게 내리면 내가 또 추억 속으로 또 갈 건데 난 그게 너무 지금 와서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추억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별로 안 좋게 헤어졌어. 그러고 나면 한동안 좀 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방아쇠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여기선 비고 뭐가 있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 딱 나타나. 그거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러면 이겨내셨어요? 아니요.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냥. 예. 저는 이겨냈지요. 뺨을 막 때렸어요 제가. 예! 막 진짜로. 예. 요즘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도 예?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너무 깊으면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깊은 곳에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까지 갔는데 네. 그걸 떠올리니까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같이 그리고 그 감정까지 또 내가 빠져야 되는 아우, 게 아우. 너무 싫은 거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하긴 너무 이제 깊고 진한 네. 거가 기분 이게 알고 들으니까 더 좋네요. 조금 듣다가 또 다음 곡 가볼게요. 네. 김현철 씨 이번 앨범 그러니까 12-1집 투둑투둑의 이 마지막 곡인데요. 네. 4번 트랙 우 네. 비우자 우라는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94년도에 장혜진 씨를 위해서 만드신 곡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 곡이 마지막 곡이라는 건 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곡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장혜진 씨가 부를 때랑 그러니까 여자가 주책도 없이라는 말을 할 때랑 또 남자가 주책도 없이라는 말을 할 때랑 뭔가 이제 다를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여러 번도 불러보고 그랬는데 그게 다르긴 달라요. 뭐라고 규정질 수는 없지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장혜진 씨도 물론 잘 불렀습니다만 내가 부르는 주책도 없이가 좀 다른 의미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부르는 입장에서도 다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르고. 네, 장혜진 씨는 장혜진 씨만의 주책도 없이가 있을 거고 나는 내가 그 비유가 오는 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내 입장에서 이제 떠올리고 그것이 주책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다르겠죠. 예. 주책도 없이.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웅냥이 분들의 주책도 없는 순간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노래 잠깐 더 들어보시죠. 네.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가 됐습니다. 아유 이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는데 네. 그 얼른 저기 인사 말씀 드릴게요. 이 콘서트 계획도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서트는 상반기에도 몇 번 여러 차례 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여러 차례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잡혀 있는 콘서트는 아직 없어요. 근데 잡히면 잡히는 대로 이제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콘서트를 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앨범 뭐 마지막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개념 안 갖고 하니까 훨씬 더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앨범도 앨범을 이제 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화로 제가 살아야 된다. 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 뭐 앨범에 힘이 들어가고 뭐 이번 앨범 어떡하지 잘한데 이런 개념일 텐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내기가 더 자유스럽고 예. 아무거나 내 곡 써주면 딱 된다. 왜냐하면 제가 죽는 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어떡하지 내가 써놓은 곡이 21곡이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한 곡씩 두 곡씩 앨범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또 이렇게 함께 이 살아가는 느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언제 또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말이 좋네요. 예. 어떤 거? 이제 웅디가 할 얘기인데 예.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인 김현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와, 이건 되게 칭찬이에요. 나 이런 거 쑥스러워하실까봐 일부러 안 했는데 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맛에 산다. 오늘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인 김현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곡은 제목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8540 쓰시는 분, 오늘은 대출금 마지막으로 갚는 날입니다. 5년 동안 맞벌이로 고생 많았는데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긴 것 같아서 후련해요. 고생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여러모로 뜻깊은 날이 되겠네요. 오늘 하루 다 가기 전에 아내분하고 또 좀 특별한 저녁 식사라도 거창하게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좀 다독이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자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님, 죄송합니다. 김금님, 김금님님, 김금님님. 자,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인 해피가 자꾸 달라고 짖습니다. 근데 안 씹고 주면 안 먹고요. 이거를 씹어서 주어야 먹습니다. 아니 저도 먹기가 바쁜데 자꾸 씹어서 달라고 해서 난감하네요. 해피가 해피 옥수수 먹어도 되나? 너무 달아서 상관없나? 강아지들 옥수수 참 좋아해요. 그쵸? 막 눈 돌아가던데. 적당히 저기 먹으라고 해주세요. 김지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별의 유진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고맙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이보미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서영은의 웃는 거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금님님께서 웅디는 이 누나 이름 부를 때마다 버벅거리시네요. 다음부터는 임금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임금님. 오, 임금. 임금 좋지요. 알겠습니다. 임금. 4966 쓰시는 분, 아빠랑 토마토를 따서 납품하러 같이 나왔는데 트럭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 여쭤보니까 말씀이 없으세요? 배송 다 하고 에어컨 고치러 가야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알고 계셨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안 되면 차 안에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욕 보십니다. 서버키님이 요즘 불경기라 해도 몸소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요즘 통 손님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한숨이 깊어지니까 눈치도 보이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네요. 기운 좀 주세요. 신화의 으쌰으쌰 신청합니다. 눈치를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건가? 뭐 눈치 보실 필요 있나요? 보키님 때문에 뭐 올 손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노래 틀어드릴게요. 얼른 소화되십시오. 신화의 으쌰으쌰 듣겠습니다. 기선님, 웅디 106일 된 아가 육아 중입니다. 목 디스크에 근육통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아가가 너무 예뻐서 고개를 숙여 안 쳐다볼 수가 없네요. 육아하시는 모든 어머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컨트리 꼬꼬의 오 해피 신청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김두영, 김민기 씨와 함께하는 토크맨으로 진행하니까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7283 쓰시는 분, 몇 주 무거운 시간을 보낸 이후 집안 구석구석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를 해서 그런지 새로워진 공기를 맡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유재하의 지난 날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띄워드려야죠.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원영, 김환기, 저는 허중이었습니다.